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 많은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소통,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그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빠르게 그들이 회사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차지할 텐데, 지금 이제 기성세대라면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결국에 직장생활의 성과를 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사고방식 완전히 다르니까 공부를 해야겠군, 이해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기성세대들은 이제 그들과 이제 잘 어울려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아예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대단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누구나 다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잘 알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 세대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가 않죠. 젊은 세대와 잘 지내고, 또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친구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직장에 막 들어가서 뭐 1년차, 2년차, 주변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직장 2년차, 신입 사원으로 들어간 지 2년차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비슷해요. 제 친구들이랑 저랑.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친구 아이들이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직장 수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직장인들 상대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만뒀대, 뭐 그래갖고 싸웠어, 어쩜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입사원들은 왜 그만둘까요? 공통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회사를 그만둔 공통된 이유. 회사 선배들한테 배울 게 없다. 시스템이 없다. 후진적이다. 너무 비합리적으로 구식이다.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한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결국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키워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조직을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젊은 세대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공정, 합리성, 존중, 이런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권위라는 거를 내세워봤자 별로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 권위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권위 따위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버려야 하는가요? 안 먹혀요. 그걸 내세우는 순간 이미 소통은 끝나는 거죠. 뭐 나이를 먹었다, 뭐 직위가 있다, 그걸 무기로 내세우기 좋아하면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랑은 아예 그냥 안 맞는 그런 기성세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젊은 층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무조건 복종, 순종,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도 친구예요, 친구. 그냥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아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상대. 그렇게 해서 친구처럼 얘기해주지 않을 거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친구처럼 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들의 키워드는 공정과 합리성, 이런 거예요. 직장 선배를 보고 이 사람은 일을 잘하나?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따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죠. 왜 저렇게 일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이제 뭐 별로 이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예전 같으면 뭐 우리가 정말 막 까라면 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말이 많아, 질문 안 받는다, 이래 가면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찍어 누르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비합리적이구나. 이제 뭐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이렇게 탁 닫아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예전처럼 뭐 하라면 무조건 해, 뭐 이런 방식으로 완전 소통 두절이죠.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설득할 때도 왜 엄마나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부모가 시키면 하라면 하지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식들하고도 잘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결핍감을 줄이십시오.
살림살이가 다들 이제 팍팍해지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렇다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불안감을 가진 직장인들이 많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점심에도 혼자 밥 먹고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제 팍팍한 거예요. 밥조차. 근데 그들이 정말 혼자, 요새 혼밥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젊은 친구일수록 혼자 밥 먹는 게 정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결핍감을 줄여주는, 기성세대들이 결핍감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죠. 외로움은 누구나 싫어하니까. 핵심은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참견이나 조언,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곁에 이런 시그널, 차 한잔 하자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평소에 어쩌다가 이제 카드 주면서 마시고 싶은 거 사와, 다들 한잔 하자, 뭐 요새 어떻게 잘 지내, 뭐 도와줄 건 없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재미있어?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 주는 거죠. 또 하나의 핵심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칭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을 쓰세요. 뭔가 이제 지적할 거밖에 없다. 이렇게 돼도 3대1 법칙이에요. 하나 지적하고 싶으면 3번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3번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 번 지적하는 이 법칙만 잘 지키셔도 그들과 잘 지내는데 별로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나 조언 참견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정말 지갑 열고 항상 선배가 옆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해라는 어떤 결핍감을 줄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3번째는 영 멘토링을 제안하시면 좋습니다. 칭찬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들은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컸어요. 정보에도 능해요. 그런 그들에게 영 멘토링을 제안하고 여러분도 즐기시면 좋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 동영상 관련 기술, SNS, 온라인 마케팅. 젊은 세대들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건 기성세대들이. 그러면 영 멘토링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단 권위주의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죠. 내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면 친해지는 거죠. 배웠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고 나도 뭔가 이제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멘토잖아요. 나의 멘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들과 공존하면서 서로를 돕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네? 이렇게 배우고 도전하는 어떤 선배, 존경심은 그럴 때 저절로 이제 존경받는 어떤 그런 환경도 저절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